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TV 2시엔 권혁표입니다. 선거가 지금 코앞에 박두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 특히 매우 중대한 선거라는 국민적 인식이 있는데요. 여러 유권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온 매우 민감한 문제를 오늘 좀 다뤄볼까 합니다. 저희 김문수TV에서 이미 2차례 다뤘습니다만은 시청자들께서 여러 요청이 있어서 문제점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사전투표에 관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서 방송을 했는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여러분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관해서 왜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그동안 우리 방송하고 나서 여러 고생을 하셨다면요? 예. 이 고생이라면 뭐 지난주에 네. 그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아마 방송을 봤나 봐요. 저희 방송? 예, 네. 우리 네. 김문수TV 방송에서 이제 사전투표를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사전투표를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까 네. 하지 맙시다.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지 맙시다. 이런 투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의문이 있다고 하면 네네. 뭐 유권자들이 의문 가졌으면 자기 행동 방식을 바꾸면 되니까 네네. 뭐 그럼 사전 투표 안 하고 네. 본 투표는 휴일이니까 그때 가서 할 수도 있다. 네. 우리가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지 네네. 투표하지 말자. 뭐 그런 취지의 방송은 안 아무튼 했습니다. 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저에게 그 출석 요구를 하면서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은 이제 공직선거법에는 제 237조에 선거의 자유방해죄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확대 해석해서 저희한테 적용을 하려고 제가 생각에 무리하게 이제 그 적용한 것이 법은요. 아닌가라고 뭐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뭐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 뭐 말씀을 드려보면 투표를 하지 말게 권장하면 그건 뭐 투표 방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전 투표에 유권자 스스로가 자기가 경험칙상 이건 부정의 소지가 있다.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저희가 연달아 그 문제를 다뤄봤는데 그 다룬 방송이 궁극적으로는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파헤쳐보고 언론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그들 의견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뭐 그래도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 뭐 본투표로 가서 하는 거야. 우리가 뭐 하지 말자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 문제는 조금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뭐 우리 방송 뭐 이렇게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면서 뭐 우리 방송에도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의식하에서 현재 선관위가 사전투표 진행 과정을 홍보하는 뭐 이렇게 여기는 문제가 없으니까 좀 보라는 홍보물을 만들었대군요. 예. 예.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거 한번 볼 수 있나요? 예? 네, 볼 수 지금 준비하고 여기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에서 네. 저희에게 허위 정보를 공표하는 방법으로 네. 사전 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한다는 이런 좀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 허위 정보라는 게 예. 유권자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 선거일에 우리가 투표할 뭐 수 없는 경우 광화문 발부 신고 없이 광장에서 전국 집회할 때 어디서나 보면 신분증을 티켓 지참하시면 들고 사전 얘기하는 투표가 거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사전 여러 투표소에 채널로 가시면 투표소 사전 입구에서 투표하면 안 된다. 선거인은 뭐 이런 관내 얘기가 선거인과 유튜브들도 관내 뭐 문제 선거인으로 제기하는 거고. 구분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지금 투표소가 정보시가 소개하고 있는 예. 해당 홍보 구시군위원회 영상입니다. 관할 구역 네. 내 주소를 두고 진행 있는 과정을 선거인은 관내 선거인으로 관내 해당 관내 구시군위원회의 선거인.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은 네. 관내 선거인으로 구분하여 관 각각 외에는 해당 부재자 되는 투표를 장소에서 투표하게 예, 됩니다. 과거에
이때 사전투표제가 하나의 구시군 위원회에 투표 2개 이상의 지역구 그전에 국회의원 이제 선거가 비례 실시되는 투표가 경우에는 있었는데 이것을 국회의원 사전투표로 지역구가 관할구역 바꿔가지고, 구분 기준입니다. 이것은 그럼 그 단계별 투표 선관위에서 절차를 주장하는 각각 것은 살펴볼까요? 참여권을 보다 폭넓게 넓히기 위해서 먼저 참여율을 신분증을 높이기 확인합니다. 위해서, 이렇게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 시간 운전면허증, 들어가면, 학생증 투표하러 등 가면 신분증을 예, 꼭 가지고 가셔야 신분증 합니다. 확인 절차를 거치고요. 선거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본인이 여기서 잠깐 확인되면 스톱해 본인 주시고요. 확인하기에 그 성명을 시도모션 점자체로 쓰거나 저기서 손도장을 이제, 찍어 예, 본인 이게 여부를 지금 확인합니다. 투표 용지 발급기입니다. 네. 아, 그 위에 그림을 아까 지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본인 확인이 끝나면 투표 빨리 하지 용지를 말고 받습니다. 시도모션 걸수 국회의원 없나요? 선거에서는 지역구 정상가 한 장, 지금. 비례대표 한 장, 모두 2장의 네, 투표 그걸 용지를 지나가야 받는데요. 관내 앞에. 선거인의 경우 한 장, 비례대표 한 장, 백 모두 2장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한 장, 투표 용지 비례대표 한 장, 발급기였습니다. 모두 2장의 투표 용지를 받는데요. 투표용지 발급기로 한번 돌려봐 주세요. 뒤로. 네네. 뭐 아니 그건 넘어가서. 학생증 등의 오케이. 신분증과 네, 여기 대조하여 스탑 모션 본인이 걸어주세요. 네. 자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투표 사전 투표 용지 발급기입니다. 네. 발급기에 이제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지문 인식, 손도장 찍는 것이 저게 바로 이 지문을 인식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사전 투표가 참 되면 안 된다는 그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대부분들이 이러한 전자적인 스캔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문을요. 이것이 그럼 여기에다가 예. 신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증이나 뭐 신분증 스캔도 여기다 합니까? 네네. 네. 그걸 보시는 그 신분증은 본인 확인하기 위해서 따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서명하는 거하고 아니 예. 그 주민등록증도 저기다 참. 스캔한다고 예, 그러는데. 발급기에 그렇죠. 예. 집어 넣으면은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스캔해가지고 읽어서 네. 이분이 본인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렇게 네. 서명하는 거죠. 투표 서명하는 유권자인지 거고. 아닌지. 예, 손도장 찍기인데 저게 이제 지문 인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러한 것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 서울 행정법원에서 있었던 것이 저기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잠깐요. 저기 지문 인식은 네, 주민등록이 스캔하잖아요. 네. 그럼 주민등록 발급할 때 반드시 예, 지문 채취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문하고 일치하는지, 예. 그러면 일치하고 그 사람이 유권자인지만 네네. 확인이 되면 투표용지가 발행이 된다는 겁니까? 네, 발행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관공서나 여러 군데 이제 가면은 무인 그 발급 시스템 그래가지고 행정 서비스 네. 뭐 등초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뜰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 이용을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네. 우리가 지문 인식을 하면은 에러가 많이 발생해요. 네. 지문 인식하는데 네.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네. 저기서 이제 지문 인식할 때는 그 걸러지는 과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바로 그 에러가 발생되지 않고 바로바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것도 의혹입니다. 여기 댓글을 좀 거기서- 보면 예. 말이라는 분이 사진 투표하지 맙시다. 믿을 수 없어요. 불안합니다. 맨 마지막 컴퓨터 최종 집계도요. 뭐 이런 댓글도 있네요. 뭐 이게 네. 우리한테 오프라인으로 오는 문제 제기하고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다. 예, 지금 예. 접속자가 지금 현재 184명이 지금 보고 계시네요. 시정 네. 좌측에. 예. 네, 어쨌든 이런 그 손도장 말씀인데 이 지문 인식하는 거가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행정기관에는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발달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기서는 에러가 거의 없었다 뭐 이런 증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그것도 근데 뭐- 이제 우리 행정 전자 시스템이 네. 세계적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민등록 발급비, 네네네. 민원 서류 발급받는 거. 네네네. 거기 나는 뭐 이용을 안 해봐서 네. 에러가 있는지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뭐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 네. 그게 에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에러가 의심이 아니고 지문 인식을 이렇게 하기가 이게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이게 제가
우리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네. 이제 가족 관계 증명서 같은 거 찍으러 가면 이거를 지문 댈 때 이게 이 지문을 잘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지문 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2번, 3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네. 그거 되는 거는 네. 이 네. 선관위원회에서 투표장에서 쓰는 네. 투표용지 발급기에 있는 그 지문 채취하는 거나 네. 구청에 있는 거나 뭐 동사무소에 있는 거나 네. 그 동일한 시스템으로 예. 만들어졌고 공급이 됐을 네, 텐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동사무소에서는 잘 이게 안 되던데 그 사전투표 발급기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에러 없이 앞 사람도 그렇고 뒷 사람도 그렇고 바로바로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이거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처음에는 뭐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 그런- 하겠어요. 네, 네, 이게 그런 의혹도 가져봅니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그게 형식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요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문제를 짚어볼 거는 신분 확인하고 그 지문을 크로스 체크해서 이 사람이 투표권자인지 말하자면 유권자인지 네네.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저기서 그 사람이 찍어야 할 투표 용지가 나온다면요. 네네. 예, 저기가 이제 인쇄하는 네, 거 아니에요? 되는데 제가 네. 또 하나 또 짓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투표 이 확인되면 용지 발급기에서 본인 확인하기에 성명을 정자체로 투표 쓰거나 용지가 손도장을 예를 들어서 찍어 우리가 본인 한 여부를 장만 받는 게 확인합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지역구는 본인 확인이 끝나면 보궐선거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부분 지역구 한 장, 비례대표 한 장, 모두 2장의 투표 용지를 받는데요. 그 지문 관외 인식하고 선거인의 받게 경우에는 되는데요. 투표 용지와 네, 관할 받게 되는 구시군 위원회로 송부하기 그래서 위한 거기 회송용 우리가 봉투를 함께 지문 인식을 받습니다. 하게 되면은 선거 인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통합 다음으로는 선거 기표소로 이동하여 네, 기표소에 거기 이제 있는 등록이 기표 됩니다. 용구로 지문 인식을 지역구 해서. 투표 네, 용지는 그러니까 한 명의 통합- 후보자, 비례대표 투표 용지는 하나의 정확한 정당에만 데가 기표합니다. 어, 기표 후에는 선거 기표한 통합- 내용이 보이지 통합- 않게 투표지를 접습니다. 선거인 명부. 선거 관외 인명부들이 선거인의 여기 쓰는 경우에는 거예요. 투표 용지를 아니, 뭐그 의미로 쓰는 거 입구를 네네. 붙입니다. 선거 인명부에 이제 등록이 되죠. 저런 절차를 기표한 위해서. 내용이 그러니까 보이지 등록이 않게 되든 선거인 달력은 명부가 따로 투표지를 있고 투표함에 넣고 여기서 나갑니다. 관외 스캔해서 선거인의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는 과거에는 투표지가 그 들어있는 선거 회송용 인명부가 봉투를 투표함에 서류로 넣습니다. 종이로 아니 그 종이로 돼 있어서 네. 들어가면 지금은 예. 사전 그것이 투표가 이제 끝난 프로그램화되어서 후에는 사전 네, 투표 그 관리관이 내부적으로 매일 오후 소프트웨어에 6시에 저장이 투표 마감을 됩니다. 선언하고 그래서 사전 우리가 투표 참관인의 이 참관하에 의혹을 제기하시는 투표 용지 분들은 발급기, 여기에 명부 이제 단말기를 지금 동일합니다. 이번 4.15 선거에서는 LGU 플러스가 관내 사전 어차피 투표함과 시스템을 관내 사전 받아내요. 투표함의 시스템을 보관 받아내고 방법은 차이가 참여를 있습니다. 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LGU 먼저 관내 플러스에서 사전 쓰는 투표함은 소스 투표 마감 프로그램이 후 사전 안에 투표 프로그램이 참관인의 참관하에 봉쇄 화웨이 공인하여 시스템이라고 관할 해요. 구시군 위원회에 그래서 인계되어 화웨이 시스템은 선거일 지금 투표 마감 아시다시피 시간까지 보관한 후 개표소로 우리나라 이동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여러 잠깐 백도어를 통해서 관내 사전 투표함이 자료를 투표소에서 본 것과 모양이 거기에 다른 것 노출될 같아요. 수 있다는 그러한 관내 사전 그 투표함은 그건 이속 그거는 및 보관 QR 코드의 용이한 문제인 것 행란식 같고 투표함을 사용하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요 행란 홍보물을 제재 통해서 이제 특성상 짚어봐야 단독으로 할 세우기가 대목은 어려워서 네네. 사전 투표가 아까 진행되는 이야기한 동안에는 그 행란식 투표용지 투표함을 세워두기 발급기에 위한 이제 문제를 플라스틱 얘기를 하는 받침대를 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네. 관내 사전 투표함은 주민등록 사전 스캔하고 투표 관리관이 사전 지문 투표 찍음. 참관인의 네. 참관하에 이 사람이 사전 투표 기간 중 그 매일 예를 들어서 사전 그게 투표 마감 후에 영등포 기한하여 갑 투표자 수, 선거구라고 회송용 하면 봉투수를 그 집계하고 영등포 우체국에 갑에 인계하여 주민등록이 우체국에서 돼 관할 있는 구시군 18세 위원회로 이상의 등기우편으로 유권자인지 발송합니다. 네네. 확인을 여기서 하는 거는 잠깐 어디서 합니까? 사전 그 투표에 컴퓨터 그 자체가 네, 참여하고 발급기 그 선거에도 자체가 합니까? 중복 예, 투표가 그렇습니다. 가능한 그게 그다음에 예.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분들 사전 투표에 중에 참여한 경우에는 어, 통합 선거 임명부에 거기는 돼 투표한 있지만, 사실이 기록되어 그렇게 해서 선거일에는 돼 있지만 투표할 수 여기 없습니다. 별도의 투표인 명부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 이제 참여 뒷부분에 그래요? 보다 예, 폭넓게 계속해서 보장하는 보실까요? 예. 사전 투표 넘어가 버렸는데 아니야. 절차를 꼼꼼하게 괜찮아요. 확인한 지금 후 계속 여러분의 진행하시면 소중한 돼요. 한 표를 행사하세요.
이제 지금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시 한번 돌려봐 주세요. 아까 인쇄기 계속 다시 네. 인쇄 요거 네, 지나고 또 요거 지나서 짧은 동영상이니까 그 이제 투표용지 수령하고 수령하고 네. 이렇게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2장 이번엔 2장을 받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기표속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함에 넣는데 예. 여기 잠깐 스탑해 주세요. 예. 아니 잠깐 예. 스탑해 주세요. 이거 지금 우리한테 문제 제기를 해오는 사람들 중에 네네. 상당수 사람이 네. 저 투표함을 열어서 네네. 그 개표장에서 엎었을 때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게 네. 접히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투표 지각. 예. 예. 그다음에 뭉태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10,000원 뭐 15장을 이렇게 손 이렇게 잡듯이 잡아서 주머니 넣었던 것 같은 형태가 네네.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가로로 그렇게 접은 게 있는가 하면 세로로 접은 것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일반적으로 관행은 투표용지가 뭐 우리가 이런 거라면 네. 대개 이런 거라면 이렇게 가로로 접어서 이렇게 넣는 것이 보통인데 네. 세로로도 접어서 넣고 예. 통째로도 넣고 네네. 이런 걸 여러 장을 포개서 예. 이렇게 접어서 넣는데 쏟을 때 보면 그게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제주에서 실제로 이런 사태가 있어서 일반 민간 참관인이 사진을 찍었대요. 네. 그래서 그 개표위원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 지금 투표지 넣는 투입구가 있잖아요. 네네. 그 투입구에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내려와 쌓이는 경우가 있다. 네. 그럼 그거 뭐 10장도 쌓이고 5장도 쌓인다.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본투표장에서 나온 투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선관위가 이 사전투표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현상이 왜 나왔는지 소명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뭐 그걸 보여주지 않는 한 유권자들은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다음 보시죠. 그러면. 투표함에 넣고 다음 나갑니다. 화면 좀. 계속 관에 진행하시죠. 씁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끝난 후에는? 후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매일 오후 6시에 투표 마감을 사이로, 선언하고 예. 사전투표 참관인의 사이로 참가사에 총선 투표용지 예. 발급기, 명부 6시에 투표 전달기를 마감하죠. 공일합니다. 그리고 관내 방금 사전투표함과 지나갔는데요. 관내 잠깐 사전 뒤로 조금 조금만 뒤로 백을 할까요? 백 자 해봐. 여기서요. 스톱하시고요. 네. 자 여기 이제 사전 투표가 끝난 후에는 해가지고 이제 밑에 나오면 네. 이제 사전 투표 관리관이 네. 이제 오후 6시가 이제 투표가 마감이 되네요. 이번 네. 4.15 선거에서. 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자물쇠가 있습니다. 네. 그 밑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하고 그다음에 명부 단말기 노트북 PC입니다. 지금 네, 저 네. 보시죠? 네. 보이시죠? 네. 노트북 PC를 어떻게 한다고요? 봉인합니다. 그죠? 어떻게 봉인하는지. 아니, 지금 예. 그 이게 명부 단말기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용지 발급받았던 노트북에 그러니까 노트북의 시스템으로 이게 데이터가 방금 얘기했던 그 지문 인식이라든지 누가 투표했는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뭡니까 저장된 거죠. 아까 그러면 누가 투표했는지가 옛날에는 종이로 했는데 이제 명부 단말기에 오늘 그 투표한 분들이 다 여기 노트북에 지금 저장이 됐죠. 투표용지 그것을- 인쇄하는 발급기에 예예. 그것도 봉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스캔하고 예예. 그 주민등록 스캔하고 지문 찍으면 네네. 투표용지 발급되는데 네네. 그 정보가 예예. 노트북 PC로 와서 저장이 된다는 예, 거죠. 거기 바로 옆에 있는데 아까 생각이 났는데요. 네, 아까 우리가 보통 선거 임명부라고 했는데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통합 임명부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합 임명 그건 뭐 영어는 예, 중요하지 아무튼-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그 투표한 사람의 예. 신원이 기록된 예, 기록이 명부가 별도로 저 노트북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또 이제 열고 다시 그 다음 날 또 사전 투표를 하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또 가서 이제 잠궈놔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건들지 못하게. 그래서 근데 잠궈놨다는 이제 얘기고요. 저게 말이죠. 이제 예, 그리고 예. 조금만 더. 자, 얘기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정상 또 열어서 또 시스템을 연결시켜서 관내 사전 투표함과 이게 관내 사전 본 투표 투표함의 끝날 보관 방법은 개표가 차이가 끝날 때까지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 그러니까 본 투표 먼저 때까지 관내 사전 투표함은 그리고 투표 이 마감 후 그 사전 통합 투표 인명부 참관인의 시스템이라는 참가자의 것이 분쇄 봉인하여 중앙하고요. 관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에 인계되어 네. 선거일 지역구 투표 선관위하고 마감 시간까지 그 지방에 보관하고 있는 개표소로 읍면동까지 이동합니다. 이 명부가 서로 교신이 되는 겁니다. 인트라넷이죠. 네, 인트라넷. 예, 그리고 외부에서는 절대로 이 침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어주시라, 국민들 믿어주시라. 전자 이런 그 우리 시스템은 믿을 수 있으니까 믿어달라.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IT 기술이 그 정도 수준이 높다. 이런 것으로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의혹을 품는 우리 많은 그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킹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발급 시스템이 LG U 플러스가 이제 우리 한국의 이름이지만 그 안에는 중국의 하웨이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도 근데 이제 가능성이 그거는 사전 투표함의 이제 문제점 중에 부정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유권자들 각자의 네. 개인적인 정보가 거기 내장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내장이 돼 있는 거를 그 장비를 공급한 전자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받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네네.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그건 논란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뭐 미국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자. 예, 예. 5G의 경우 네네네. 그 위험성 때문에 그렇고 그 위험성은 결국 군사 분야에까지 무기 체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어서 끝내는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투표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부정의 소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모르죠. 그것이 카운트하는데 뭐 계산기라면 전자 개표기라면 뭐 소프트웨어 조작하고 해킹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계속 보시죠. 예. 예. 아직 덜 봤는데 예. 계속 보시죠. 예. 이제 이게 그 관내 사전 투표가 있고요. 관내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도 우리 그 여행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뭐 이게 이제 이전 개념으로 네. 이야기하면 네. 부재자 투표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계속 보고 보시죠. 다음 넘겨주세요. 아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지금 사전 보시는 투표 것은 마감 후에 관내 개함하여 사전 투표. 투표자 수, 회송용 혹시 봉투수를 스톱 한번 집계하고 해볼까요? 우체국에 인계하여 이건 뭐 우체국에서 자루입니까? 네, 이게 지금 보시는 이게 지금 그림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걸 행랑이라고 하네요. 선관위에서 행랑이라고 하는 이 천으로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행랑이 있고 그 지금 아마 멘트에는 이제 이 행랑이 무겁지 않습니까? 투표를 종이 네. 투표지가 들어가면 예. 그러니까 그 요 행랑 밑에 또 그 행랑 받침대라고 있어요. 네. 예, 그게 또 있어요. 네. 그 받침대라는 거는 밑에 같이 부착되어 있는 받침대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계속 또 진행해 볼까요? 예. 관할 구시군위원회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전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일에도 중복 투표가 뒤에 가능한 것 지금 아닌가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네, 대표님께서 예. 저한테 말씀하셨죠. 아니 그건 예. 뭐 유권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예. 그런 제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인트라넷이라고 치면 우리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통합선거인명부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본투표용지 자기 자신의 지역구에서 하지 않고 사전투표를 했다고 하면 본투표 때는 이제 가면 해킹했다고 이제 나오는 거죠. 검증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죠?
사전투표에 당신은 했는데 또 왜 왔느냐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록이 근데 남아있기 이제 때문에. 그거는 그 부분은 제가 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말씀해 주시죠. 사전 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본투표장에 가면 네, 네. 가나다나 순으로 인쇄되어 있는 투표명부가 책자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는 관내 유권자들이 다 기록돼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유권자 전체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 여기 올해 이제 4.15 총선을 보면 4월 10일, 11일 이틀간에 저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를 합니다. 예, 예. 그럼 거기서 투표한 사람의 이름은 그 투표명부에 없어야 됩니다. 네, 그게 예. 어떻게 검증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예. 우리 지금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 통합선거 임명부가 우리가 종이로 이렇게 옛날처럼 그, 가나다라로 이렇게 있는 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게 지금 본투표 아까 가도 아까 노트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기록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우리 선거할 수 있는 선거 임명부에 등록된 사람들은 그게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아까 지문도 했고 네. 주민등록증도 넣었고 그죠? 네. 그걸로 확인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통합선거 임명부에는 선거한 걸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본투표를 하러 가면은 당신은 선거를 이미 했다고 이렇게 전자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얘기는 예. 제가 지방선거 2018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투표를 한 경험에 의하면 네네. 가잖아요. 네네. 그 주민등록증 냅니다. 네. 그럼 그 주민등록증을 보고 네. 이름을 보고 네. 이걸 투표인 명부를 이렇게 네. 실무자를 뒤집니다. 네네네. 그리고 여러 사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내 이름이 나오면 네네. 여기다 서명하라고 합니다. 네네. 네네. 근데 여기 투표인 명부에 네네. 이 인쇄가 언제 돼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11일 11일 투표를 하죠. 네. 사전 투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투표인 명부는 네네네. 발행했을 때 네. 응? 네네. 이 사람이 투표했는지 여부는 이 이후에 인쇄를 해야 네네. 권역부 나오는데 당신 했구나. 네네. 응? 이럴 텐데 네. 그랬는지에 관한 네네.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 많은 인쇄물을 유권자를 인쇄해서 이런 북으로 만들 때는 네네. 적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황상 네. 그 부분은 저도 제가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시니까 예. 저는 선거 임명부가 데이터화 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체킹을 하는 줄 알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놓치고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예, 제가 한번- 경험상 예, 예. 그 현장에 정치적인- 들어가면 예. 본투표 현장에 들어가면 저는 사전 투표는 안 해봐서 이번에 한번 경험 삼아 취재 겸 예.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 과연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전 투표의 부정 여지, 예, 예. 응? 예, 예, 응? 예. 그 뭐 바꿔치기라든가 네네. 또는 투표율을 조작해서 더 집어넣는다든가, 그 관리가 소홀하고 네네. 공인도 소홀해서 뭐 그런 문제는 한번 제가 체험적으로 뭐 과거 제가 뭐 평생 기자한 사람이니까 네네.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근데 네. 이제 다만 본투표에 갔을 때 투표인 명부는 있는데 저 사전 투표는 지금 투표인 명부가 없대문요. 예, 예. 없고 스캔한 것이 거기에 자동 연계된 PC 노트북으로 가서 소프트웨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예. 왜? 소프트웨어는 그거 노트북 가져가서 거기다가 다 소프트웨어 입력을 할 수 있고 예, 예. 추가할 수 있고 뭐 그런 걸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를 보면 예, 예, 예. 소프트웨어는 엑셀 바꿔가지고 다 넣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거는 글쎄요 그걸로 투표인 명부라고 하는 거는 전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일가에서 이런데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네. 여기 지금 방송 지금 김문수 TV에 지금 출연해서 이렇게 사전 투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뭐 우리가 전자 투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얘기하고 지금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사자인 그분들이 지금 조사까지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출석해서 네.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지난번에 그 한 2시간 동안 저한테 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기 그거는 예, 예. 조 대표. 예, 예. 그거는 오늘 저희가 뭐 한번 재차 확실하게 뭐 선관위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오해 예, 예.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관위에 대한 오해 네. 또 시청자들이 네. 갖고 있는 오해를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그 투표용지 발급기의 문제, 예, 예, 예. 응?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투표용지에 사전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에 날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네, 네, 네. 날인이 어떻게 해서 찍어지는 과정. 뭐 그거 그 다음에 그날 투표인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 그 본투표에서는 절취선이 있어서 모퉁이 잘라내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공급해준 사전 인쇄에서 공급한 요 개표가 투표구에 100장이 왔다. 예, 예. 근데 70명이 투표했다. 네, 네. 그러면 투표율은 70%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 30개 남았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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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70명이 투표했나. 그 절취한 이제 종이 쪼가리. 네, 그게 70장이 있는 거로 크로스 체크가 돼서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맞으면.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숫자가 틀리면 부정이 있었다는 네, 거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투표용지에 절취선이 없는 문제. 그 다음에 사전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에 날인이 있었느냐. 그럼 날인이 없는 걸 쓴다고 그러면 날인 없는 사람 거를 집어넣으면 그 날인이 있어야 그날 찍은 사람이 누군지 그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거는 그 사람 도장을 갖다 찍어야 되니까 부정의 소지가 없어지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하고 사전 투표한 사람의 명부가 물증이 있느냐? 그건 전자상으로 여기 저장이 되어 있다. 그건 곤란할 것 같아요. 의심의 여지가 있고 네, 네. 조작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도 그거는 IT상, 사이버상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QR 코드를 쓰는 투표용지 발급기라면요 이게. 네, 네, 네. 근데 법에는 네. 1차원 바코드를 쓰도록 공직선거법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1차원 바코드를 쓰게끔 돼 있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예. QR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일전에는 지난주에는 방송을 못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이번 오는 4.15 총선에서는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선거구별로 구 단위별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은평구 같은 경우에 가불로 2군데입니다. 네. 그리고 강남에는 어떤 지역은 세 군데로 나눠진 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QR 코드에는 네. 이제 그 선거명 네. 이제 대통령 예를 들어서 지금 21대 총선이다 이런 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역구가 들어가고 네. 뭐 여러 거기에 간단한 그러니까 위원회가 들어가고 이런 간단한 정보만 이렇게 1차원 바코드에 기록이 됩니다. 그걸로 해도 충분한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과가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 그 과에서 해당 과에서 QR 코드에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예, 요번에 거기에는 지금 똑같이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그 정보만 담긴다고 합니다. 근데
1차원 바코드로 충분히 그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에도 1차원 바코드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왜 QR코드를 그러면 똑같은 건데 왜 QR코드를 사용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 담당 직원이 말을 하기를 QR코드가 지금 좀 진보한, 그러니까 1차원 바코드보다 더 진보한 그 기술이고 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해서 다른 뜻은 없고 그래서 바꿨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예. 이게 법이라는 게 법의 안정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 법이 악법이라도 정해졌으면 그걸 써야 되는데 법이 정한 규격의 물건을 쓰지 않으면 예. 그 선고 그걸로 발행한 투표용지는 사실상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거라고 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그 2019년 10월에 네. 10월 달에 그 우리가 선거 무효의 소송을 했습니다. 네. 2017년 그 대선 무효의소를 네. 낸 바가 네. 있는데 네. 그래서 내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다가 네. 작년이죠. 2019년 10월에 네.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자 1차원 QR코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을 KBS 방송에서 9시 뉴스에서 이런 판례를 남겼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거는 참 대법원이 예. 입법부의 법안을 네. 깡그리 무시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만든 사람들이 입법부라면 그 입법부가 만들어서 이거 1차원 바코드를 써라. 그러면 지금 인쇄를 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그 시스템의 코드가 뭐 QR코드다. 1차원 바코드하고는 전혀 성능이 다르고 거기 등재할 수 있는 요소들도 달라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써서 발행한 거를 투표용지를 쓴 것을 문제 삼는 소송을 냈는데 뭐 문제 없다? 예, 그러면 예, 그럼 그 법안 선거 법안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예. 제가 어디를 보니까 그렇게 쓴 부분에 관해서 국회가 입법한 국회가 예, 예. 선관위에 예. 시정을 요청했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요청 안 들어줍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2019년 네. 10월에 그런 판결이 대법관이 판결을 내렸고요. 네. 그 이전 해인 2018년에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후보와 거기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네. 열리면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사무총장이 네. 나왔을 때 이제 그 질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왜 그 공직선거법에는 1차원 바코드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국민의 오해를 사는 QR코드를 사용했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네.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마련하겠다 이래가지고 민주당의 김병관 의원 등이 11명인가요? 김병관 의원 11명이 해서 법안 제출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바로 1차원 바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1차원을 빼고 바코드라고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래서 그 법안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현재 현행 법은 예. 1차원 바코드라고 예. 명시적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헌법을 어겼습니다. 헌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예. 선거법을 어긴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걸 어기는 선관위가 그렇게 했죠. 그 그다음에 책임을 면키 어려울 거예요. 예, 지금 대법관들이 이것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침해한 거죠, 권한을. 사법부가 입법부에? 입법권 자체를 예. 침해한 존중하지 거라고도 할 수 않고. 있고 현행 법을 예. 대법원이 자기 자의적으로 예, 판사. 해석해서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예. 아무 법이나 대법원이 이렇게 본다, 예. 저렇게 본다, 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거라고 한다면 그건 매우 최고 상급 법원이 그런 결론을 낸 거는 예. 실정법에 명시적으로 1차원 바코드를 써라. 그럼 예. 이게 1차원 바코드인지 아닌지만 구별하면 되는데 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예. 그거를 맞습니다. 뭐 그걸
써도 된다는 식의 예. 그럼 판결을 하면 그건 말이 그, 안 그 소송을 기각해 버린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게 어떤 예를 문제예요? 들어서 입법부에서 이제 네. 앞으로 그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판사들이 자기 임의대로 해가지고 그냥 뭐 법의 취지에 벗어나서 이렇게 판결하면은 우리의 입법권, 우리 국민의 그 법의 안정성에 상당한 침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 이연령 비연령이죠.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예, 이 거죠.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 삼는 게 이게 지금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기에 KBS까지 뭐 KBS는 언론은 예.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뭐 부당 KBS뿐만 아니라 그 자기네들이 보기에 대법원 그 판결이 예. 상당히 괜찮다. 예. 그것도 문제지.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지금 MBC, KBS, SBS라든지 이런 그 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편 언론의 이 지금 보도가 균형성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KBS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짚은 거. 예. 정권에 경도된 네. 주구 언론의 입장이라면 네. 비판받아 마땅하죠. 네. 근데 그거에 동조하는 그런 시각에서 저널리즘이 작동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그건 언젠가 응징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얘기를 좀 하자 보면 이 부분에 네네네. QR 코드는 현행법에 규정된 법률 규정이다. 근데 1차원 바코드는 네. 근데 1차원 바코드가 아닌 법 외에 예. 2차원, 3차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QR 바코드를 사용해서 발행한 이 투표 용지는 용지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위반합니다. 예. 그게 유효 투표로 네. 볼 수 있을지 이건 뭐 엄청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예. 국회가 지금 제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법권을 침해한 거 아닙니까, 사법부가? 그럼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거듭나려고 그러면 국회만 개혁되면 교육 고치려고 그러면 교육부를 없애라는 사람 있습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 중에 국회를 없애면 우리나라 정치 잘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가 왜 잠자고 있었는지 그거 자기네들이 이거 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시정 안 하지 않습니까? 명령, 예. 이거 그 선관위가 예. 입법기관의 입법을 무시하면 법 안 지켰으면 고발해서 처벌하든지 해야지 그걸 그대로 가게 만들었다는 건 전 뭐 명백한 이건 국정감사해야 되는 건데. 예, 국정감사가 할 게 아니라 이거 뭐 수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논의한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조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그 투표용지 발행기에 우리가 개인정보가 지금 입력이 됐지 않습니까? 예. 주민등록 스캔하고 네. 이 지문도 굉장한 개인정보입니다. 네네네. 뭐 이게 이제 입력이 된 게 그게 고스란히 어디로 넘어오느냐 하면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PC에 넘어와서 네네네. 그게 이제 투표인 명부, 네네네. 투표한 사람의 명부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백도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스테가노그라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외부에서 해커들이 와서 거기에 한 거. 얼마든지 거기에 그 비밀 스파이웨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깔아서 백도어 그러니까 정보를 캐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걱정하는 것이 중국의 해커들 세계적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반드시 좀 한번 짚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QR코드가 사용되는 이유가 왜 이 사람들이 1차원 바코드 써도 되는데 막대형 바코드를 쓰면 되는데 QR코드를 했을까? 이것은 그 안에 그런 스팸 바이러스를 심어서 자료 그러니까 QR코드에 들어간 것을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누출되고 비밀 선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찍었는지가 거기 심을 수가 있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 그 QR 코드에 예, QR 코드에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이제 예, 이건 예, 내가 알 수가 좀 있습니다. 상상하기 왜냐면- 어려운 게, 예, 예. 아, 그건 짚고 넘어갑시다. 네네네. 여기서 투표용지 내가 이걸 뽑았어요. 네. 뽑아줬어. 예, 예. 이걸 가져가서 기표소에 음. 막 딱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다 내가 찍었다고. 네,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를 찍었는지 어떻게 알아? 자, 우리 아, 그래서 QR 아, 코드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예, 예, 예.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게 이 투표용지 QR 코드가 발행한 투표용지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를 보고 예. 이 사람이 어디를 찍었는지 알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그 QR 코드에 네. 아까 1차원 바코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예, 예. 근데 QR 코드에는 여기에 아까 선거구명, 아까 그 선거 명칭 뭐 해가지고 간단한 것만 있었는데 QR 코드를 하면은 거기서 더 나가서 그 QR 코드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벌써 선거명, 선거구명, 그 다음에 뭐 한두 개 더 또 일련 번호 아니,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그러니까 QR 코드에는 이 사람의 정보까지 들어가는 그리고 뭐 겁니다. 그, 하여튼 그게 연동이 그래서 된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정보가 QR 코드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3번 찍었는지 4번 찍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권역부가 찍었는데 예, 예. 발행 받았는데 예, 예. 거기 내가 주민등록 스캔하고 예, 다 지문 찍어서 몇 번 나온 찍었는지. 그 투표용지에 예. 내 개인 정보가 실려 있고 예. 거기에 몇 번째 발행된 게 권역부 거다.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보고 그게- 권역부라는 분이 몇 번을 찍었는지를 찍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글쎄 그거는 그게 바로 비밀 투표를 침해한 거고 그건 그렇죠. 뭐 엉망진창 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제기하면서- 투표가 아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응? 제가 정말 그 언론인으로서 정말 그 제가 사생 결단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 이 점에 대해서는 아니, 저는 조 대표. 진짜 조 이 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나는 예, 거기까지는 상상을 안 해봤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건 엄청난 문제예요. 예, 이거는 뭐 울산 부장선거 이상이죠. 그럼 그 예,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발행하는 발행기에 쓰는 QR 코드에 의한 시스템은 위법이다. 뭐 이런 문제를 선관위가 정확하게 증거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불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시청자들이나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투표 명부가 없다는 점. 요거는 예, 제가 그게 노트북에 가서 우리 명부 여기 있어. 누가 했어? 근데 그 소프트웨어 저장돼 있는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는 만지는 사람도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의해서도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방송에서 시청자들이나 유권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 네네. 아까 제가 유권자 100명인데 여기 70명 했다. 근데 실제 70명 했는데 이걸 발표할 때 예, 예. 85명 했다. 예, 예. 이렇게 하면 15명이 안 한 걸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럼 이건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냐? 투표인 명부 조작하면 돼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 또 문제가 있는 게 그 뭐냐 하면은 거기 발행한 그 QR 코드에 의한 투표용지 발행기가 몇 장을 발급했는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그거 알 수 없다고 그러면 뭐 70명이 했는데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85장 발행해가지고 집어넣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집어넣는 방법은 뭐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 투표한 사람의 지금 이 얘기를 했죠. 투표인 한 사람의 명부가 그 PC로 대체한다면은 그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본투표에서는 투표한 사람 자기가 다 서명하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문서로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건 검증이 딱 가능한데 이제 그게 문제라는 그건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PC에 있는 것이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거기에서 투표한 사람이 이번 경우에 4월 11일 날 6시 이후에
그 노트북에 기록된 투표한 사람의 유권자 명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저 본투표의 투표인 명부에 기록이 돼 있어서 내가 가면 당신 했잖아. 이렇게 해서 그건 이중 투표로 하러 왔다고 처벌 대상으로 가려낼 수도 있고 네. 또는 그 투표인 명부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빠져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여러 악유를 날 가능성이 왜 내 이름이 빠졌냐. 그럼 그거 소명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유권자 수가 영등포 여의도동에 100명이다. 근데 그 100명이 인쇄대에서 나온 거에 거기 85명 했는지 75명 했는지 했다. 그러면 그게 다 표시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물리적으로 4월 11일 오후 6시 이후에 그것이 담긴 또는 그것을 반영한 본투표 투표인 명부는 만들기가 상식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정황적으로 힘들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선관위가 저희가 해명을 좀 받고 소명을 받아서 추후에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은 이런 정도의 문제를 좀 짚어보고 다음 방송에서는 예. 투표함 관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의 문제는 여전히 이거는 심지어는 한국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미국에서조차 전자개표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하니 이건 뭐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의문을 가진 분들이 합리적인 의심이고 뭐 그래서 언론의 입장에서 그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루어서 그게 선관위가 투표 관리하는 주체 또는 국격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아닌 것인지는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끝으로 하신 말씀. 예. 아까 그 못 하신 말씀이 네. 뭐 조사를 받았다는데 그 조사 받은 내용하고 말씀을. 예. 네. 일단 제가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청와대도 지금 청와대 청원이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청원이 지금 20만 건이 그거 넘었죠. 그래가지고 그게 청와대에도 있었고 지금 국회 청원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좀 공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규열 PD 그거 저거구나. 지금, 지금 이게 지금 오늘 현재죠. 이게 오늘 현재가 아니고 오늘은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동의 기간이 오늘 현재는 4월 5일까지인데요. 지금 22,000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찬성을 했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이제 서명할 사람들이 10만 명이 되면은 이게 그 전자개표 사용 금지 및 투표장 수개표 실시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에 올라가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건 공식 의안으로 올라가서 처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것을 이제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찬성을 많이 하셔가지고 위원회가 열려서 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정말 기자로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만은 지금 사법부하고 입법부, 행정부가 지금 우리가 3권력이죠. 3대 권력이 상권 분립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균형이 잡혀야 이게 나라 민주주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데 지금 이 균형이 지금 안 잡혀서 지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는데 지금 사법부가 지금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지금 판결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방송에 주된 메시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 부분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나 모르는 언론이나 뭐 주변에 알리셔서 이 대법원의 이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심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결론적으로 몇 가지 정리해서 내린 부분, QR 코드를 위법인데 왜 사용하는지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 QR 코드를 쓰는 데 따르는 정보 유출이나 비밀 투표의 그 권리를 침해해서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점,
이제 또 하나는 투표인 명부가 없어서 2중, 3중 투표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 투표인 명부를 소프트웨어에 의한 PC로 관리하는 것 그 자체는 네. 곤란하다. 그걸 딱 출력을 해서 네, 네. 그 당시에 선거 참관인들이나 정당 참관인들이 사인 딱 해서 오늘 투표한 사람 요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봉인해서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본투표에 와서 투표를 했는지 또 다른 선거구에 가서 투표를 했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요소가 될 텐데 PC로 딱 가져갔다면 노트북이었죠. 노트북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점은 한번 네. 다음 네, 방송하실 때까지 확인 취재를 선관위를 통해서 지금 또 언뜻 생각난 게 사자성어가 하나 생각납니다. 네. 그 오이밭 뭐라 그러지? 방송 오비락 오비이락. 예. 중앙선관위에서 제발 오비이락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비이락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해명은 우리 스스로가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스스로가 해명을 명확하게 해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이건 저희 뭐 시청자들한테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많은 시청자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기한 문제를 언론의 입장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서 이거는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선거 관리 사무를 하는 선관위 관계자들도 보시고 크로스로 우리가 문제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만들어 놔야 논란의 여지를 불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방송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 방송이 요즘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것도 뭐 비용이 수반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고 뭐 그것보다도 우선 저희 방송을 많이 시청해 달라는 취지에서 저희 방송에 구독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투표 용지와 거기에 따르는 선거인 명부, 그 다음에 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여지, 또 거기에 의한 내 비밀 투표가 확인될 수 있다는, 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점이 있다. 뭐 이런 점을 우리가 문제 제기를 좀 해봤고, 이런 부분은 선관위도 저희들한테 좀 알만한, 납득할 만한 소명을 좀 해주시면 기회도 주실 거죠? 예, 다음 다음 방송에 방송에 여기 방송 출연하신다면 뭐 오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모시고 할 테니까 뭐 제안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 전 더 좋습니다. 그건 시청자들하고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시청자들하고 선관위 관계자들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좋은 제안입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뭐 짚어볼 대목은 투표함 관리가 생명입니다. 사실은 그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사전 투표를 해서 본 투표가 끝난 다음 직후에 진행되는 개표의 시간까지는 일정한 장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가 철통 같은 155마일 휴전선도 뚫리는데 그거라고 뚫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뭐 누가 생각만 하면 무슨 금고도 열고 도둑질을 하는데 뭐 이런 가능성을 정말 원천적으로 없는지 뭐 그런 점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리고 주권 재민의 실행을 하는 그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투표의 왜곡은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특단의 목적을 가진 부정한 의도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기에 그런 제보도 해주시고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제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김문수 TV에 어떤 형태로든 알려주시면
방송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